추석 연휴 첫날 버스터미널은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려는 사람들로 종일 붐볐고 시립가족공원은 성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가족들이랑 친척들 뵈고 시간 남는 날은 이제 친구들 보고 집밥 먹으면 돼서. 항상 명절 때 사람들 많이 막히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뵈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요.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추석 연휴 가족과 야외 활동하실 때 진드기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난해보다 환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통행권은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버스터미널은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려는 사람들로 종일 붐볐는데요. 고향으로 향하는 설렘 가득한 연휴 첫날 표정을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석 첫째 날을 맞은 당진의 버스터미널. 이른 아침부터 고향을 찾은 사람들과 고향으로 떠나는 귀성객들로 북적입니다. 긴 여정의 귀성길이지만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과 친구 생각에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버스에 오릅니다. 가족들이랑 친척들 뵈고 시간 남는 날은 이제 친구들 보려고 집밥 먹으면 돼서. 바쁜 자식들을 대신해 역귀성에 나선 부모님도 있습니다. 양손 가득 두둑히 준비한 보따리가 무거울 법도 하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가볍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같이 먹고 둘러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명절을 기대하다 보니 어느새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맛있는 거 잘 얻어먹고 아들네 가서 내가 또 맛있는 거 갖고 가서 또 맹글어서 먹고 그러지 뭐. 왜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으니까 가지. 아들네 가서라미 이제 거기서 얘기하고 밥 먹고 자고 내일 아침 이 먹고 오면 되지 뭐. 추석 연휴 첫날 버스터미널은 인파로 북적인 가운데 고향 가는 길은 멀지만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여유롭고 넉넉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연휴 첫날 일찌감치 성묘에 나선 분들 많으신데요. 인천 가족공원에도 연휴를 맞아 많은 성묘객들이 방문했습니다. 아침부터 성묘객들이 몰리면서 인천 가족공원은 입구에서부터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날 오전부터 많은 비가 내렸지만 산소를 찾아가는 성묘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교통정리를 하는 손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을 맞아 인천 가족공원은 성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비가 내렸지만 성묘객들은 우산과 비옷을 준비해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가 모여있는 곳으로 올라가자 성묘객들이 자리를 잡고 준비해온 음식을 하나둘 꺼내놓습니다. 예를 갖춰 절을 하고 술을 올린 뒤에는 먼저 떠난 가족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년 명절마다 길게 자란 잡초를 뽑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새 훌쩍 큰 자식들도 묘소를 정돈하는 일에 손을 보탭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집에서 못 모시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모시고 가고 이제 명절을 보냅니다. 잡초는 지금 뭐 쇠뜨기나 이 발행이 풀 같은 경우는 번식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와서 항상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도 많아요.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는 길이 막혀 시간은 걸리지만 막상 가족들과 만나 성묘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인천 살고 있어가지고 매년 2번씩은 찾아뵙고 있습니다. 항상 명절 때 사람들 많이 막히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뵈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요.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추석 연휴 첫날 수도권에는 오전부터 많은 비가 내렸지만 조상을 찾아가는 성묘객들의 발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추석 명절은 성묘 등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 활동이 부쩍 많아질 때입니다. 이때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진드기입니다. 진드기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몸엔 치명적이어서 무엇보다 안 물리는 게 상책이라고 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가족끼리 도란도란 앉아 있습니다. 추석 연휴 바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무방비 상태로 잔디밭에 들어갔다간
야생 진드기에 물릴 수 있습니다. 진드기 감염병 중 하나인 쯔쯔 가무시증 환자가 올 들어서만 경기도에서 34명 발생했습니다. 쯔쯔 가무시증은 들쥐 등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렸을 때 걸리는 병입니다. 6일에서 20일가량 잠복기 이후 두통이나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전신에 혈관염을 일으킬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또 다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도 올해 도내에서 34명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환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물론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이런 질병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진드기 중 극히 일부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드기가 질병을 전파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드기도 그러한 SFTS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에 물렸을 때 감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별도의 예방 백신이 없는 만큼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예방법으로는 야외 활동 시 긴 소매나 긴 바지를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산행 전과 후엔 해충 기피제를 뿌려야 합니다. 이 밖에 풀밭에 옷을 벗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 고열이나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추석 차례상 한번 차리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죠. 서민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조금 더 알뜰하게 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2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각 37곳을 대상으로 제수용 품목 27개 가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4인 가족 기준 평균 상차림 비용은 전통시장의 경우 약 22만 6,800원, 대형마트의 경우 30만 3천 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7만 6,200원가량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조사에 따르면 채소류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구매 시 대형마트의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육류는 30%, 수산물류는 26%가량 더 저렴합니다. 전통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고사리와 깐도라지, 돼지고기 다진 육, 대추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 품목이 다양한 점 역시 전통시장의 장점이라는 설명입니다. 각자 그의 유통망을 갖고서 다양한 상품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는 구경하실 수 없고 구하실 수도 없는 상품들을 전통시장에서는 구하실 수가 있고요. 전통시장에서 지역 화폐를 사용할 경우 더 알뜰하게 장을 볼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 전후로 경기 지역 화폐 충전 시 충전 금액의 10%가 인센티브로 지급됩니다. 또 연말에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명절이 되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한 번 더 둘러보게 되죠. 가족 없이 혼자 명절을 보내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차례를 못 지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한 합동 차례 현장에 손성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생사 확인조차 못하고 산 70평생. 명절만 되면 서러운 마음부터 앞선 성성남 할머니. 이렇게라도 절을 올리니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님이 6.25 때 의원군으로 가셔갖고 아직까지 생사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니까 돌아가셨으리라 믿고요. 항상 마음으로 이렇게 때가 돌아오면은 마음이 울적하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지역 복지기관에서 마련한 추석맞이 합동 차례. 혼자 살거나 형평상 차례를 못 지내는 지역 주민 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린 차례상을 마주한 어르신들은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가다듬고 허리도 꼿꼿하게 세웁니다. 예를 갖춰 차례상에 향을 피우고 수저를 올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합동 차례에 함께한 김민순 할머니는 부모님 생각에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가슴 아파요. 이런 명절 때면 생각나고 그전엔 어려웠잖아요. 육류 그거 지내고 나서
그래서 항상 품팔이를 하셔서 자식들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플까 봐 자기 안 잡수고도 잡섰다고 그러고 거짓말하시고 자식들만 먹이고 지내고 보니까는 잘 모신 것 같지가 않아서 가슴이 아파요. 가족 대신 이웃이 함께한 합동 차례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합니다. 눈 감고 있으니까 어머니 모습이 더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웃과 다 같이 이렇게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주고받는 명절 덕담에 손뼉이 절로 쳐지고 차례 후엔 송편을 먹으며 정을 나눕니다. 이웃과 함께한 합동 차례, 한가위 보름달 같은 풍성한 하루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유로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겁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12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입니다.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인데요. 다만 현금 카드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나갈 때는 통행권을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추석 연휴에 발생한 화재의 72%는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발생한 화재 82건 중 59건이 조리기구 관리 소홀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16일까지 특별 경계 근무에 나서고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병의원 약국 안내와 의료 상담에 추가 인력을 배치합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연휴 기간 집을 비울 경우 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화재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 대상을 5,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돌봄 서비스는 독거 어르신 가정의 움직임이나 온도, 습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 기기를 설치해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돌봄 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센서 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담당 기관 상황판과 담당 생활관리사의 휴대전화 앱으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는 등 이상 징후가 의심되면 담당 생활관리사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긴급 조치를 시행합니다. 경기도 버스행정당국이 16일부터 2주 동안 경기도 64개 시내버스 업체 운행 안전과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노선별 인가 준수율과 차량 안전 관리 실태, 승객 안전띠 착용과 입석 금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입니다. 경기도 버스정책관은 고속도로 운행이 많은 광역버스 안에서 안전띠 착용과 입석 금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 공원 일몰을 앞두고 지자체들 중 인천시의 장기 미집행 공원 대응 계획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지역 공원 면적의 17%인 7.23제곱킬로미터가 2020년 7월 일몰 대상으로 보상과 도시공원 조성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해당 현안 전문가 토론과 민관 협의회를 열어 이해충돌 최소화를 시도했다고 준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공원 집행률과 조성 계획률, 예산 투입률과 공원 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원 일몰 대응 우수 지자체로 인천시와 대전시, 제주도를 각각 1, 2, 3위 지자체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홍성용 의원이 선출됐으며 활동 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의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독도수호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홍 위원장은 실효적 지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계속되는 침탈 야욕에 맞설 대응 논리와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독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공익단체나 소상공인의 광고를 무료로 해주는 희망 광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광고 응모 대상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전통시장,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창업 스토리나 기업의 사회적 참여 등 공익성이 있는 소재로 응모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희망 광고 대상에 선정된 단체나 기업은 디자인 기획, 인쇄, 영상 제작, 광고 송출 등을 지원받습니다. 경기도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지난 10일 재난관리금 10억 원을 도내 31개 시군에 지원했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11일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농작물 피해와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뉴스를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온라인 콘텐츠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3개 노선 건설이 추진 중인데요. 노선별 구간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진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을 관통하는 수많은 지하철 노선들, 이미 서울 땅 밑은 지하철로 꽉 차 보이는데요. 그런데 서울을 관통하는 열차 노선이 3개나 더 생긴다고? GTX 풀었으면 Great Train Express, 즉 그레이트하게 빠른 기차. 일반 지하철 평균 속도 시속 30에서 40km, GTX 평균 속도 시속 100km, 최고 속도는 무려 시속 180km. 말 그대로 그레이트하게 빠르게 이동하는 기차. 바로 이 기차 노선이 3개나 서울을 통과하게 된다는 사실. 첫 번째, 경기도 파주와 화성을 연결하는 A노선. 총 길이는 83.1km, 통과역은 10개. A노선을 이용하면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14분 만에 이동 가능. 두 번째, 인천시 송도와 경기도 남양주를 연결하는 B노선. 총 길이 80.1km, 통과역 13곳. B노선을 이용하면 인천 부평에서 서울까지 14분 컷 가능. 마지막 세 번째, 경기도 양주시와 수원시를 연결하는 C노선. 총 길이 74.2km, 통과역 10곳. C노선을 이용하면 경기도 의정부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불과 16분 만에 도착 가능. GTX 노선이 이렇게 빠를 수 있는 이유? 커브 없이 되도록 직선 코스로 빠르게 달릴 수 있게 철로가 땅속 40m 깊이에 딱. 정차역이 많아지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느라 속도 떨어질까봐 정차역도 최소화. 2019년 8월 21일 B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A, B, C 세 노선 모두 사업 확정. 예비 타당성 조사는 노선을 만드는 게 경제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GTX는 2007년 동탄 신도시 교통대책을 논의할 당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동탄과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지하 급행철도를 제안하면서 처음 이름을 알렸고, 이후 경기도가 GTX 노선을 연구하는 한편 정부에 꾸준히 사업 추진을 어필했고, 결국 2011년 정부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를 넣게 됐다는 사실. 즉 GTX 노선 한번 깔아보자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노선의 경제성을 예측해보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인 이득보다 손해가 큰 것으로 나오는가 하면 경기도와 정부가 사업 주체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사업은 지연. 이후 A노선 수서 동탄 구간이 2017년 착공에 들어가면서 본격 GTX 사업의 스타트를 끊었지. C노선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주부터 수원까지 노선을 늘렸고, B노선 역시 기존 송도부터 청량리까지였던 노선을 송도부터 남양주 마석까지 늘리게 됩니다. 아직 새 노선의 정확한 개통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업 계획을 들여다보면 목표하고 있는 개통 시기가 나오는데요. A노선은 2023년, B노선은 2027년, C노선은 2026년쯤 개통하는 일정으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가 하면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지연 가능성은 다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속도 하나만큼은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